자, 오늘은 비즈니스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통제와 위험에 대한 딜레마죠.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테슬라는 직접 거대한 공장을 짓는데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다른 회사에 맡길까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회사가 왜 이렇게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까? 이 선택 뒤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전략적 비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수직적 통합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잘 쓰면 마법 같은 힘을 주는데 잘못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원래는 다른 회사한테 돈 주고 사와야 했던 일들을 에이, 그냥 우리가 직접 하자 하고 회사 안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내재화라고 부르죠. 이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셰프 얘기를 예로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후방 통합은 뭐냐면 셰프가 최고의 재료를 내가 직접 구하겠어 하면서 아예 농장을 사버리는 거예요. 공급망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전방 통합은 이 셰프가 내 요리는 내가 만든 공간에서 완벽하게 손님한테 내놓을 거야 하면서 직접 레스토랑을 차리는 겁니다. 소비자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왜 굳이 이런 일을 사서 할까요? 당연히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급망이 안정되죠. 갑자기 부품 가격이 폭등하거나 물량이 부족해질 걱정이 없어져요. 중간 마진이 사라지니까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만드니 품질 관리도 완벽해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만의 핵심 기술을 외부에 뺏길 염려가 없어요. 이 모든 걸 손에 쥔다는 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나 자라처럼요. 남들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의 운명을 내가 직접 통제하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역시 돈, 바로 수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중간 유통업체나 소매점이 가져가던 이익을 이제는 회사가 고스란히 다 챙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원래대로라면 제조업체가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죠. 그럼 하나 팔 때마다 $20가 남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 단계를 싹 없애고 우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직접 팔려면 매장도 운영해야 하고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비용이 $50로 늘었어요. 하지만 이익은 무려 $50가 됩니다. $20에서 $50로 150%나 증가한 거예요. 똑같은 물건 하나 파는데 이익이 2배 반이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만 들으면 수직적 통합,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통제력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공장 짓고 매장 열고 상상만 해도 엄청난 투자죠. 또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유연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이나 기술이 확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투자해버려서 빠르게 방향을 틀기가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닥이죠. 필름 생산에 모든 걸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잖아요. 한때 업계를 지배했던 거인들조차도 이 함정에 빠져서 순식간에 몰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교묘한 위험이 있는데 바로 홀드업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특정 부품 회사만을 위해서 아주 비싼 특수 장비를 샀다고 해봐요. 그 회사는 알겠죠? 아, 저 회사는 이제 우리 없이면 저 비싼 기계는 그냥 고철이구나. 바로 그 순간 그 회사가 갑자기 납품가를 올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발목 잡히는 상황을 홀드업 문제라고 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 사이에서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분석 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래비용 경제학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핵심 지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쌀까? 아니면 그냥 밖에서 사오는 게 쌀까? 여기서 싸다는 건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 노력, 리스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고요. 결국 이 비용을 저울질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따져봐야 하냐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산 특정성.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기계나 기술이 오직 이 거래에만 쓸모 있는 아주 특수한 건가? 두 번째, 불확실성.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가? 그리고 세 번째, 거래 빈도. 이 일을 얼마나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건 외부 업체랑 거래할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즉 수직적 통합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즘 똑똑한 기업들은 이 어려운 딜레마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시계의 흑백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접근법은 선택적 통합,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이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다시 애플입니다. 애플에게 M 시리즈 칩을 설계하는 능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에요. 아주 특수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직접 합니다. 수직 통합하는 거죠. 하지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일은 어떨까요? 이건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TSMC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은 우리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게 바로 현대적인 수직적 통합의 해법인 셈이죠. 결국 수직적 통합에는 정답이란 없습니다. 어제는 현명한 통제였던 것이 오늘은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기술과 시장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지금, 이 통제와 유연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 아마 이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모든 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